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4년 5월 호에는 아주 오랜만에 인물 특집 코너인 포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뷰 룸과는 다르게 제가 자료와 감상과 추측으로 한 인물의 초상화를 어설프게 그려보는 코너인데요. 예전에 이 코너에 등장했던 인물로는 티모시 샬라메, 로빈 윌리엄스 등이 있고, 이번 달에는 영국의 배우 올리비아 콜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리비아 콜먼은 지금은 수많은 영화 팬들 그리고 영국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알고 사랑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영국 하면 명배우가 상당히 흔한 명배우 양상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셔널 트레저급, 그러니까 국보급, 그리고 배우들도 선망하는 배우들의 배우라고 불리는 그룹에 속하게 되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아역부터라던가 젊은 시절에 아주 매력적인 주연급 스타로부터 중년에 들어서 성격 배우로 진화를 해간 경우가 아니라, 연극이라든가 영국의 국내 텔레비전에서 꾸준히 견실한 연기를 보이다가 중년에 이르러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메릴 스트립이 있다면 영국에는 주디 덴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디 덴치 계보를 올리비아가 이어가고 있다고 대체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년에 얻은 명성을 갖고 바로 이렇게 배우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도 사실 요란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면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리비아 콜먼은 1974년생입니다. 그래서 영국 중에서도 잉글랜드의 노포크 지방의 노리치에서 태어났죠. 노포크 지방은 다이애나 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영화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헤이 감독의 45년 후 이런 영화도 배경이 노포크 지방의 바로 이 노리치란 도시였고, 그리고 우연히도 제가 이제 노리치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리비아 콜먼이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걸 듣는 순간 맞아, 그 말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콜먼은 2013년,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름이 된 이후죠. 그때부터 노리치 영화제에 계속 매년 심사위원으로 가고 계시다고 해요. 상당히 그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리비아의 출세작은 영국 텔레비전의 채널4의 시트콤 핍쇼였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거기서 이 역할이 저 이 남자를 참아야 되나 싶은데 계속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여자친구 역할로 나왔었고, 이 쇼가 상당히 장수한 쇼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내 시청자들한테는 상당히 친근해졌죠. 근데 저는 사실 올리비아 콜먼이란 배우를 처음 본 게 2011년, 12년경에 그녀가 많은 중요한 작품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편의 영화가 올리비아 콜먼이라는 배우를 주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국내 개봉 제목은 디어 한나라고 붙었고, 원제는 티라노소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룡 이름이죠. 티라노소어라고 패디 컨시다인이라는 배우 출신 감독의 첫 장편 영화였는데,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인간 심리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올리비아 콜먼의 연기를 보고 저는 약간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이 배우 누구지? 그 물음을 품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콜먼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오늘날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제가 마이클 리 감독의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 굉장히 고독한 50대 독신 여성을 연기한 메리라는 여성이죠.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레슬리 맨빌이라는 배우, 나중에 팬텀 스레드에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또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누나 역할로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 레슬리 맨빌을 보고 제가 진짜 엄청난 배우가 영국은 많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의 모든 계절의 레슬리 맨빌 이후에 아마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은 연기가 디어 한나의 올리비아 콜먼의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올리비아가 이제 세계적인 범위에서는 무명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봐도 그의 오스카에서 이제 무시당한 거는 상당히 부당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뭐 여러분이 보시는 편이 가장 좋겠는데 연기 측면에서 어떤 심리의 캐릭터냐라고 보면 왜 세디스트와 매저키스트가 기묘하고 불행한 공생관계를 이뤄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그립니다. 그래서 피터 멀렌이 과거에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굉장히 아픈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음에도 표현을 못했던 남자로 나오고 이 한나, 그러니까 극중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끊임없이 모욕과 고통과 사과와 이거를 악순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집 자체는 뭐 로어 미들 클래스, 그러니까 중산층의 아래쪽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성은 굉장히 밖에서는 되게 자원봉사를 하고 그다음 옥스팜 같은 우리나라 지금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런 자선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피터 멀렌이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굉장히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싶은데 당연히 그럼 그녀는 안정적인 삶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앙심도 돈독하고 그러겠지라고 싶은데 이 영화를 따라가면 그녀가 귀가해서 문을 열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지옥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나의 선행이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바람직한 희망을 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고통에 의미라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그 희생자의 위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한다라는 그런 희생자 메커니즘에 따라간 게 아닐까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심리적 기제들이 학대와 폭력을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구화시키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상당히 서늘한 영화였어요. 근데 이런 불행한 두 인간이 그런 여정을 겪고도 여전히 우정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인 영화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올리비아 콜먼과의 첫 번째 조언은 그냥 뭐 저 배우 흥미롭네. 슬슬 지켜보다가 역시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 뭐 이런 코스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어디 계셨어요? 이런 식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시를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나왔던 작품을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저와 올리비아 콜먼 사이에 저만 알고 있는 관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필모그래피 TV 작품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쇼라는 작품이 출세작이고요. 뭐 영국 배우들 다 거쳐가는 닥터 후에도 2010년에 출연을 했었고 2011년에 이 메릴 스트립이 마가렛 세처 수상으로 나왔던 아이언 레이디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메릴의 딸로 나왔었습니다. 캐롤 세처라고. 그 연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올리비아의 성격, 매너의 특징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물론 모르셔도 그 유명한 오스카 수상 소감만 보셔도 충분히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가 절대 대배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제가 메릴 스트립을 만날 경우의 반응이나 같이 공연하는 올리비아 콜먼이 세트장에서 메릴 스트립을 만났을 때나 반응이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 레이디 찍을 때 찍는 동안은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네임 베이스로 뭐 메릴하고 부를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는데 올리비아는 너무너무 계속 스타 스트럭 상태, 그러니까 스타를 보고 얼어버린 상태여가지고 메릴한테 할 용건이 있을 때도 메릴 스트립이 자기 쪽을 자연스럽게 볼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야 겨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영국과 미국을 책임지는 어떤 연기자로서 거론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과 13년 전에는 이제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 참 재밌기도 하죠. 그리고 2012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 시트콤으로 명성을 얻은 것처럼 올리비아 콜먼의 코미디 배우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피스 같은 뭔가 실제 상황에서 움직이는 카메라로 다큐를 흉내낸 시트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던 때인데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영국 TV에서 뭘 만들었냐면 영국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무대인 2012라는 시트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런던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행착오와 각 부처와의 어떤 트러블과 그리고 그 집행부 내부의 알력과 이런 걸 보여주는 사무실 시트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 올리비아 콜먼은 남몰래 자기가 보필하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모하는 하지만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얼굴은 항상 약간 무표정하고 굉장히 유능한 비서예요. 근데 조직위원장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면 이미 그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의 필요를 알고 있는 비서. 그거 왜겠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결코 그거를 이제 티내지 않는 비서 역할을 해서 바프타,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영국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바프타에서 TV 부문에 베스트 여성 코미디 연기상을 받았고요. 이때가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디어 한나도 나온 때라서 또 이 디어 한나로 엠파이어라는 유서 깊은 영국의 영화 잡지가 주는 베스트 여성 연기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물로 인식이 되는 길을 2010년대 초반부터 걸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온 작품이 이제 브로드처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도 시즌 2까지 소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전체가 시즌 3입니다. 그래서 도세 지방의 이제 허구의 마을, 실제로 영국에 가면 없지만 이 브로드처치라고 하는 마을에 두 남녀 형사 파트너가 살인 사건 혹은 뭐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수사해 가면서 마을의 비밀, 얽힌 어떤 역사들 이런 거를 찾아가는 내용을 다룬 아주 수작의 TV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왜 시즌3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을까 굉장히 아까워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토론토 영화제 취재를 가가지고 한 편이라도 새 영화를 더 볼 생각을 안 하고 캐나다에 내리니까 웬걸 제 넷플릭스 플랫폼에 브로드처치 시즌3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중요하지만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밤에 잠을 줄여가며 이 브로드처치 에피소드를 꼬치 뽑아먹듯이 뽑아먹고 출장 기간 동안 시즌3를 정주행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처치라는 ITV, 그러니까 영국의 TV 채널 중 하나인데 거기서 만든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근데 이 형사의 인간성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살아있고 두 남녀 형사의 배치되는 측면이라든가 두 사람 사이의 이해와 갈등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드라마로서도 대단히 육중한 작품을 너무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더 랍스터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에서, 랍스터 여러분 그 전제는 기억나세요? 주어진 기한 내에 자기 파트너를 못 찾으면 선택한 동물로 변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싱글들을 짝 찾는 기간 동안 수용하는 호텔 같은 그 괴상 야릇한 장소가 있는데 올리비아는 그 호텔을 운영하는 매니저 같은, 주연은 아니지만 인상 깊은 조연으로 나왔고, 더 중요한 건 더 랍스터로 나중에 더 페이버릿을 연출하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2016년에는 영국의 스파이 TV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첫보물. 나이트 매니저라고 존 르카레 원작의 작품에서, 이 작품의 주연은 로키였던 톰 히들스톤인데요. 그 조연 중에 한 명인 첩보 요원으로 나왔는데 임신한 배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스파이로 나와서 골든글로브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TV 히트작, 출연작은 플리백이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상륙한 아마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플리백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데모 역할이자 주인공한테 나중에 뭐 촌수로 따지면 새어머니 역할이 되는 그런 여성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새 여배우와 함께 만들어낸 영화 더 페이버릿, 그래서 퀸 앤과 그 여왕의 사랑을 받았던 한 명의 공작 부인과 한 명의 궁녀 삼각관계 이야기 더 페이버릿에서 그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앤 여왕 역할을 해서 이듬해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랠리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더 페이버릿 이전까지와 그 이후의 커리어를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디어 한나까지 해서 이제 시기 구분을 뭐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큰 어떤 기점이 된 더 페이버릿까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올리비아 콜먼의 배우로서의 연기적 면모, 그리고 일하는 태도의 면모, 이런 것을 이제 전기적 사실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자, 콜먼은 원래 이름은 사라였어요. 사라 콜먼.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였었고 노포크 집안에서 자랐고 굉장히 행복한 어린이였다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리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해지고 배고프면 돌아오고 뭐 이런 굉장히 즐거운, 선생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웃음이 많은 소녀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솔직히 이제 올리비아 콜먼 같은 류의 배우는 대단한 재능을 타고난 경우죠. 그래서 어려서 뭐 교회 연극을 하고 그랬었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난 이게 너무 재밌어라고 생각한 케이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무 잘하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인데, 교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뭐 동방박사 찾아오고 천사가 뭐 내려오고 이렇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연극이. 근데 그때 이 어렸을 적에 연극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동방박사인가 천사인가 다른 친구가 사라의 대사를 해버려 가지고 주먹을 날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엽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이제 연기를 사랑하는 소녀로 자라다가 대학도 올드빅 드라마 스쿨이라는 곳으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지역에서 그렇게 대학 연극을 하고 뭐 오디션을 보고 이러면서 계속 무대 활동을 했는데, 이때 법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에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뭐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인데요. 이때도 올리비아 너무 재밌는 게, 보는 순간 저 남자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날 만한 곳에 가는 날은 아침에 옷을 3시간씩 골라서 입고, 애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애드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좀 넌지시 말해줄래? 라고 곳곳에다가 뻐꾸기를 날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성공을 해서 이제 결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배우가 될 때 이 사라라는 이름을 안 쓴 거는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기자 협회 회원 중에 이미 사라 콜만이 있어서 이름을 뭘로 짓지 하다가 자기 대학교 시절 베스트 프렌드가 올리비아였고 항상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올리비아 콜먼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뭐 버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박탈감은 없었던 게, 학교 때도 아무도 사라라고 안 부르고 콜리 하고 콜만에서 따온 그런 닉네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뭔가 비디오 지원이 되지 않나요? 옛날 그 일화를 듣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비아 콜먼의 연기하는 모습만 봐도 그때 조금 더 젊었던 올리비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을지, 그리고 오디션에서 뭐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재미있는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올리비아 콜먼이라는 배우의 연기 특징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